네, 방금 소개했던 쉬즈컴의 임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누구의 인생도 카피하지 마라는요. 제가 뭐 광고를 딱 보고 저 제목으로 앞으로 강의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아껴놨던 주제인데요.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를 세 가지로 또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취미에서 직업으로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꿔라. 어떠세요? 여러분들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뭐 리본, 포장, 선물 포장, 요리 많이 배우셨죠? 네. 그런데 어떠셨어요? 배우고 나셔서 뭔가 허무할 때 있지 않으세요? 배우긴 배우는데 이걸 내가 언제 써먹지?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저의 과거 경험.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제 경험에도 있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뭔가 돈이 들어갔을 때 결과물이 항상 나오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무용지물로 내가 뭔가 배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경영학과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을 하고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지만.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경험들이 크게 한번 영향을 줬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쇼핑호스트로 근무한 지 한 3년 만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6개월 정도를 쉬라는 거예요. 갑작스럽잖아요. 20대 후반, 중반 정도 나이에서 한참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나중에 6개월 후에 회사로 복직을 했을 때 뭔가 회사에서의 통보가 또 오더라도 내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좀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요리, 그리고 파티 플래너 스타일링 과정, 홈 패션, 그런데 무작정 막 배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왕이면 회사 일에도 도움이 되고 내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울 거리들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상품군이 식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식품군에서 조금 자기 개발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한식 조리사 자격증? 네, 그래서 그 자격증부터 양식, 베이킹 다 배워서 다 땄어요. 네, 벌써 결혼할 준비를 그때 다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요리를 배우고 나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테이블보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꽃꽂이도 좀 배워보고 싶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웠는데 결국엔 회사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PD들한테도 칭찬 많이 받고 동료 쇼핑호스트 중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요만큼 생긴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배웠다 보니까 뭔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기까지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회사 생활하지 않고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플로리스트라든지 뭔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거구나. 나중에 나는 방송을 그만두더라도 꼭 이분들처럼 살지 않더라도 뭔가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자격 또는 기술을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회사 다니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가 PR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그 브랜드가 없는 어떤 작은 업체 상품들을 팔았을 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던 상품들은 판매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브랜드가 없고 홍보가 많이 안 되는 상품은 굉장히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배우면서 점점 신기하게도 그전에는 회사에 또 통보를 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 어깨에는 당당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회사 그만둬도 나 괜찮겠다.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순히 취미라고 배우고 싶은 걸 그냥 배우는 것보다는 뭔가 나중에 직업으로도 바꿀 수 있거나 또는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 나이에 그래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 성숙된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우연하게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면서 마침 운 좋게 제가 원했던 홍보 대행사에 이직을 시작을 해서 월급은 물론 많이 줄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브랜드들을 홍보를 하고 돈도 벌고 그런 직장인의 삶을 또 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인의 삶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요리, 파티 플래너 그 과정들을 그냥 또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또 돌잔치,
데코레이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5일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주말에는 또 돌잔치 데코 사업으로 정말 밤낮 없이 뛰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또 중고차를 사면서 돈은 좀 많이 썼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로 또 즐겁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막 30이었어요. 예. 그런데 딱 하나 뭔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 책을 써야겠다. 책을 좀 써야 이 모든 경험들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항상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저희가 목적을 갖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요. 돈이 안 되는 일을 한 몇 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뭐 떼돈을 벌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도 단 10만 원이라도 내가 배웠던 것들이 돈으로 환산돼서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은 2배, 3배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잔치 데코레이션 사업을 하면서 정말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주말마다 용돈으로 톡톡 통장에 들어오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말 많은 그 경험들을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27세, 여자 27, 너의 힐을 던져라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이후에 또 인터뷰 책을 쓰자는 제의를 받아서 제가 결국 30대 초반인데 책을 한 3권 쓰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강의 요청도 들어왔고 뭔가 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들이 점점 돈으로 또는 제 브랜드로 쌓이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네, 결국 저의 이런 과정들을 또 열심히 살아온 과정을 지켜봤던 제 남편이 저의 또 좋은 점을 보고 프로포즈를 했겠죠. 결국엔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원하는 시간대 미팅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돌잔치 사업했던 사진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제가 공방도 만들어서 수강생들도 굉장히 그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취미로 배웠던 거 정말 많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문화센터에 쏟아부었던 돈 정말 많은데 남편은 내가 뭐 배운다고 하면 또 이렇게 구박하고 너 그거 배워서 또 그만둘러 그러지 이런 소리 할 것 같고 두려우시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것들이 몇십 가지 되더라도요. 그중에 정말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최소한 배우기 전에 이걸로 나중에 요리를 배웠을 때는 나중에 뭐 외식 창업이라도 해야지. 또는 꽃꽂이를 배울 때는 적어도 내가 평생 시어머니께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평생 생신 때 꽃바구니만 보내드려도 평생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배웠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배우고 돈을 버리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우셨던 것들 중에요. 작게라도 지금 당장 뭔가 돈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취미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취미와 관련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과정을 좀 부족하다면 배우시고요. 또 부족하다면 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더 쌓아 나가세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완성했을 때 오픈해야지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작게라도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키워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집에서 정말 홈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말에 작게 우리 집에서 어떤 홈클래스로 2시간짜리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요리를 배웠다면 가정요리반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돌려서라도 수강생 5명을 모아보자. 작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난 아직 뭔가 해놓은 게 없는데 물론 본인은 그렇게 작게 나를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셨을 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 블로그에 내가 배웠던 과정들, 내가 만들었던 요리들, 내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들 사진들과 후기까지 담아서 계속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자신감 있었을 때 오픈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요. 또 요즘에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그게 바로 다 그런 타이밍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고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성 멘토분이 몇 분 계신데요. 미국의 그 마사 스튜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취미를 굉장히 큰 사업으로 발전시킨 여성 사업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작게 지금 배우고 계시는 취미가 또 다른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입니다. 저도 그 과거에 방송을 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미디어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있었어요. 물론 쇼핑 호스트를 그만두긴 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싶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영향력을 조금 끼치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책을 내긴 냈었는데 출판을 제 이름으로 3권을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여성분들 강의도 많이 듣고 다녔고요. 또 언젠가는 나중에 나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토크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정말 되도 않는 꿈을 가졌는데 공중파에서만 꼭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요즘에는 케이블 방송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팟캐스트라든지 인터넷 방송으로도 본인들의 컨텐츠로 방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작년에 낙곰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분들도 팟캐스트로 방송을 해서 굉장히 공중파 이상의 효과, 영향력을 가졌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좀 토크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치 이런 얘기를 어떤 모임에서 하게 됐어요. 제가 주최를 했던 작은 모임, 파티가 있었는데요. 그때 본인들의 꿈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꿈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으로 된 토크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계속해서 책을 쓰고 싶고 영향력을 가진 여성이 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제 제안에 누군가가 응해주셨어요. 네, 마침 인터넷 방송으로 본인들도 토크쇼를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4인 4색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지 않겠니? 네, 저 같은 딱 캐릭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성인데 좀 젊은 30대 초중반의 여성 MC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서 마침 저의 꿈에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스튜디오를 갖고 계신 분과 또 방송인 출신이면서 강연이나 세미나를 많이 기획하셨던 오종철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개그맨 출신이시고요. 또 다른 분의 여성분과 또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4-5명이 모여서 4인 4색 북토크를 했어요. 책의 저자를 모시고 그분들과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연을 함께하는 토크쇼였거든요. 이렇게 방송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북TV 365라는 작은 타이틀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크진 않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섭외하고 싶었던 게스트를 섭외할 수 있었고요. 또 인터넷으로 녹화가 돼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작지만 뭔가 브랜드가 쌓인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청춘 토크라는 어떤 저의 컨셉으로 젊은 청년 CEO들 그리고 책을 낸 청춘 어떤 저자분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또 앞으로의 꿈, 열정에 대해서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냥 처음부터 저 혼자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막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 분, 또 능력이 되시는 분, 그런 어떤 토크쇼에 먼저 경험을 하신 분, 이렇게 각자 능력이 다른 분들끼리 모이니까요. 그 꿈이 조금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자, 예비 저자와 출판사를 연결해주는 에이전시 사업도 제가 작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싶지만 출판사를 찾지 못하는 예비 저자님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로는 저의 도움 때문에 책이 나온 저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본인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요. 지금 제가 개인 코칭으로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있고 강의도 개인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으로 하고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계기로 출판사들과 어떤 관계를 많이 지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의 어떤 신규, 신간 책을 홍보를 맡게 되는 그런 좀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고요. 대형 출판사들과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저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또는 책의 매출을 높여줄 수 있는 마케팅 회의랑 어떤 홍보 대행업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큰 어떤 의도하지 않고 내 꿈을 좀 펼치고 싶다고 작게 시작했던 이런 북토크가 지금은 저의 어떤 수익 발생의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막연하게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아직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또 아는 동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요. 굉장히 좀 비싸긴 한데 시들지 않는 꽃으로 해외에서는 유명한 어떤 플라워의 또 작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요. 시들지 않기 때문에 배송도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직장을 다니니까 사업을 바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 오프라인 샵은 본인이 없기 때문에 샵인샵 개념으로 홍대의 목 좋은 곳에 가게를 하고 있는 분의 도움을 얻어서 작은 코너에 본인 제품을 팔 수 있었고요. 또 저한테는 정말 홍보를 좀 도움을 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수천 명의 여성분들에게 홍보도 좀 해줬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었을 때 불러서 또 제품 판매에도 좀 도움을 줬고요. 이렇게 본인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또 그 도움이 가능한 분들을 찾아가거나 협업을 하거나 그렇다면 분명히 그 꿈은 조금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옛날에는 뭔가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하겠는데 이걸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왠지 동업이나 협업을 하자고 하면 사기꾼 취급당할 것 같고 동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왠지 동업하면 망한다 그러고 친구나 가족하고 동업하는 건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엔 이렇게 뭔가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을 만나기 쉽거든요. 예,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 강연 이런 중개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즐겨찾기 해놓고 있는 온오프믹스라든지 러닝미라든지 이런 강연, 모임, 세미나 전문 사이트들을 들어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 온오프라인 모임의 어떤 공지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거기엔 네, 이렇게 청년 창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에 대한 정보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여성 창업 경진대회도 검색해 보시면요. 여성분들끼리 마음 맞는 분들끼리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신청을 하면 정말 우수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사무 공간까지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지금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사무실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무실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내가 지금 아직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도해보고 노크를 해보면 길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비슷한 뜻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충분히 사업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구나라는 걸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직업 선택 어려우시죠? 네. 특히 결혼하고서 직업을 다시 찾을 때는 더 어렵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편한데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고 또 부부로서 관계라든지 어떤 가정 생활을 하기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꼭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저도 그 5년, 6년의 직장 생활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것에 어떤 근간이 됐거든요. 네, 이런 어떤 저의 경험이라든지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께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일단 그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일단 그 직업이 너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더라도 꼭 몇 년은 일을 해봐라. 네, 저는 제가 쇼핑 호스트를 한 5년 정도 활동을 할 때요. 평생 직장으로 이 직업을 갖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직업을 바탕으로, 이 직업을 발판으로 내가 다른 일을 했을 때 최소한 이 경험은 200%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회사에서 따라고 해서 그때 회사 돈으로 제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배웠거든요. 또 제가 배웠던 것들을 회사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 능력을 발휘를 했겠죠. 그렇게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저의 어떤 자기 개발에도 저의 다음 넥스트 플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많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방송에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첫 번째 유명해지고 싶어서 또는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쇼핑 호스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케이스고요. 제가 제 직업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쇼핑 호스트가 하고 싶었던 친구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그 일 자체가 좋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말리고 싶어요.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남들이 좋아하니까 네, 결혼 잘 간다고, 결혼 잘한다고 하길래 뭐 이런 소문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보통 공무원이나 은행원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엄마가 하라고 해서 네.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이런 목적으로 직업을 갖게 됐을 땐 굉장히 오래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1번의 케이스였어요. 영향력을 갖고 싶지만 당장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이 직업에서 최대한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쌓고 200%, 300% 내 능력을 좀 더 키워보자. 그래서 직장 생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직장,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목표로 하는지 3가지 경우 중에 뭘 더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염두하시고 도전을 하신다면 직업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훨씬 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너무 많은 일을 하세요. 저는요, 네. 어떤 한 사람의 자서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또 지금 계속 정리하고 계세요. 네, 정리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끝에 해주신 말. 저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 있잖아요.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판을 삼아서 쇼핑 호스트라는 밑판을 발판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하고 계신데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같은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렇죠. 저거에 저도 같이 나 1번, 2번, 나 3번 3개 다 체크했거든요.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제가 진행을 다 합니다. MC 비용이 네, 세이브가 돼요. 그만큼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우리 이명 강사님은 우리 멘토를 국세청에 신고를 한번 돈 너무 많이 버시네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건 나눠야 좋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나의 이제 잡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좀 D가 굉장히 깔끔하신 편이가 그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성과가 좋으시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서진 씨는 어떠세요? 굉장히 부럽네요. 공감을 좀 오늘 이 강의 내용에 많이 했어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셨던 일이 또 방송 일로 어쨌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그렇죠. 또 걷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뭔가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방송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전혀 고민에 그쳤던 반면에 그렇죠. 우리 이명 대표께서는 또 그걸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뭔가 배움을 찾아 나섰던 그렇습니다. 게 그게 아마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명 대표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일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았던 일, 그 순간에 제일 신났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퍼스널 브랜딩 코칭. 그리고 그 수업하는 내용을 저는 굉장히 지금 보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제가 직접 보게 됐고요. 또 그 사람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로 책이 나오는 것까지 제가 지켜봐드리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키운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또 저희 이 여성 멘토링 시간에 네네. 또 와주셔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주말을 날 도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무대는 본인이 스스로 만든다고 꼭 생각하시고요.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어떤 핑계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네, 그런 멋진 여성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이미영 대표, 이미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